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에 거주 중인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저희 동서 때문이에요. 동서는 제 말이라면 아주 껌뻑 죽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 말 한마디에 몸을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곤 하죠.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 정체를 잘 몰랐을 때는 한껏 기고만장해서는 콧대 높게 굴곤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까불지 않고 쥐죽은 듯 얌전하게 굴고 있어요. 가끔은 저한테 꼼짝 못하는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귀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진짜 얄미워 죽을 것 같았는데 저도 모르게 미운 정이 들었나 봐요. 도대체 제 정체가 어떻길래 얄밉게 굴던 동서가 꼼짝 못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동서를 제대로 참교육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우선 우리 집에 관하여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일남일녀로 제가 둘째입니다. 저희 집안은 저 빼고 모두가 의사예요. 부모님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결혼하셨고 오빠와 저를 낳으셨죠. 어릴 때 아빠는 늘 공부에 엄격한 분이셨어요. 엄마는 조금 유순하셨는데 아빠는 예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기겁하시면서 저와 오빠를 엄청나게 혼내셨어요. 엄마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밀어주고 싶어 하셨는데 아빠는 꼭 의사가 되어야 한다며 강요하셨습니다. 오빠는 워낙 공부를 잘했고 모범생이라서 아빠의 말씀을 잘 따랐어요. 그러나 저는 달랐습니다. 오빠는 아빠의 뜻대로 의사 되는 게 목표였지만 저는 싫었습니다. 딱히 다른 꿈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원하지도 않는데 아빠 뜻대로 제 인생을 결정짓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부모님 두 분 다 머리가 좋으시다 보니 오빠랑 저 역시 제법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빠는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목표의식이 없냐면서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어찌 보면 제게 학창시절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빠랑 매번 부딪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학원에, 과외에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학창시절이란 게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순간이잖아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학창 생활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가끔은 야자 빼고 친구랑 노래방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의사 되기 싫다고 할 때마다 그럼 뭐 되려고 이러냐면서 의사가 안 되면 나중에 집안 식구로 제대로 인정받고 살 수 없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 친가 쪽이 대대로 의사를 배출했어요. 할아버지 역시 의사셨고요. 대학만큼이나 큰 규모는 아니지만 병원도 세우셨어요. 그곳에서 부모님과 오빠 모두 의사로 근무 중이고요. 이때는 아빠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병원을 맡으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많이 도와주셨죠. 네, 저희 아빠는 병원장이십니다. 대대로 이어진 의사 가문이다 보니까 저와 오빠 역시 의사가 되어야만 했어요. 제가 유독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빠가 한 고집 하시거든요. 저 역시 한 고집 하고요. 어느 정도 짐작되시죠? 제가 아빠랑 얼마나 많이 싸웠을지. 오빠는 결국 아빠의 뜻대로 의사가 됐고 저는 계속 반항하면서 집안의 천덕꾸러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3 때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경찰이나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활동적인 걸 좋아하고 멋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거센 반대에도 무릅쓰고 여군이 되었어요. 그러다 근무 중 큰 사고를 겪게 되면서 전역하게 되었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자 할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부모님 병원에서 통원 치료 받던 중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 중인 남편과 계속 마주치게 되었고 여러 일들이 생기면서 우린 서로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진짜 인연이라는 게 있나 봐요. 둘이 결혼할 운명이라서 그랬던 건지 이상하게 자꾸만 엮이더라고요. 그렇게 서서히 호감이 생겨나면서 우린 본격적인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때 저희 부모님의 정체를 밝혔죠. 남편은 처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긴 그럴 만도 해요. 결혼할 사람이 사실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병원장 딸이라니. 거기다 예비 장모랑 예비 형님까지 모두 같은 병원 의사니까 놀랄만 하죠. 저는 딱히 속일 생각 없었다.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말할 타이밍을 놓친 것뿐이라고 했어요. 가끔씩 남편이 병원에 관한 불만을 말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병원이 우리 부모님 병원이라고 말하기 뭐해서 말 못한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큰 충격이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서 한동안 주춤거렸지만 그래도 우리는 큰 문제 없이 결혼했습니다. 아, 그 전에 남편이 제게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이 병원장인 걸 어머님이 모르셨으면 좋겠다고? 왜? 괜히 우리 엄마가 오버하실까 봐 그러지. 혹시라도 장인 장모님이 곤란해지실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왜 곤란해져? 그게... 남편은 망설이다가 제가 몰랐던 시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남편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본인 엄마라고 해도 정말 대단한 속물이라고요. 저 빼고 모두 의사일 뿐더러 병원까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엄청 푼수처럼 굴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본인 엄마라서 어떻게 나올지 뻔하다고 하더군요. 본인 집은 평범한 일반 집안이고 저희 집에 비하면 초라하게 그지없다고 했습니다. 의사 집안이라 의사 사위 얻고 싶으실 텐데 본인은 그저 원무과 직원일 뿐이니까 부모님에게 점수 따려면 눈살 찌푸릴 일 같은 건 조금도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푼수질 할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싶다고 했어요. 의사라는 걸 숨기기는 어렵겠지만 병원장이라는 건 시모가 모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하도 걱정하길래 시모가 주책바가지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뭐 부모님이 시모한테 명함 내밀 일도 크게 없을 거고 우리가 중간에서 잘 대처한다면 모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여기서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반대하지 않으셨을까 싶으시죠? 저도 처음에 무진장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세상에 너무도 쉽게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의사 못 된 게 아빠한테 한으로 남아있어서 사위라도 의사인 사람으로 드리고 싶어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의사 사위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간 여러 부딪힘을 겪으며 제 고집 꺾기가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신 거죠. 다 큰 자식 때려서 가르칠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존중해주고자 하셨습니다. 의사하기 싫다고 끝까지 반항할 때 어느 정도 포기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고집이 센 아이니까 남편감 역시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데리고 오겠구나 싶으셨대요. 그게 우리 병원 직원일 줄은 몰랐지만 둘이 서로 사랑하고 평생 함께할 결심이 섰다면 그 뜻을 얼마든지 존중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별 무리 없이 결혼에 골인했어요. 저는 부상으로 군인을 그만두고 남편과 결혼했지만 시모는 그런 저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오빠가 의사라 어느 정도 사는 집이구나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결혼할 때 신혼집부터 해서 혼수랑 어마어마하게 해갔거든요. 그래서 아주 두 팔 벌려 환영하셨습니다. 남편은 이남 중 첫째로 홀어머니 밑에서 남동생과 자랐어요. 본인이 집안의 가장이라 생각했고 홀어머니와 남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성실히 일하며 가정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마음이 참 대단하고 좋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혼한 뒤에 저 역시 시모와 도련님을 잘 챙기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워낙 서로 잘 맞고 사이가 좋았던 터라 싸울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결혼 후 집에서 살림하며 남편을 내조하며 지냈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도 아니었고 살림하다 보니까 주부로서의 삶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남편 역시 제가 계속 병원에 통원 치료 다니고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돈은 본인이 벌면 된다고 말이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저 하나만큼은 굶기지 않을 자신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자상하고 좋은 남편이죠?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정말 순탄했습니다. 평화롭고 아무런 잡음이 없었어요. 진짜 딱 도련님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와요.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 여기는 우리 큰 며느리. 참, 듣자니까 의사라면서요? 우리 큰애 부모님도 의사인데 우리 집안이 의사랑 무슨 인연이 있나 봐. 처음 동서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온 거니까 긴장한 것도 있겠지만 시모에게 제대로 점수 따려고 노력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뭐 시모한테 예쁨 받고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앞으로 동서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동서는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봐요.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말을 툭툭 내뱉었거든요. 어차피 곧 결혼할 사이인데 빨리 친해질 겸 형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나도 편하게 동서라고 부를게요. 그런데 형님 부모님 다 의사시라고요? 오빠분도 의사시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만 빼고 다 의사예요. 저희 집안이 대대로 의사를 배출하는 집안이라.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형님은 왜 집에서 살림하세요? 아니, 부모님이 의사시면 좋은 머리 물려받으셨을 텐데 왜 오빠분처럼 의사 되지 않고 살림하시는 거예요? 혹시 뭐 출생의 비밀 이런 건가? 네? 아이, 그냥 별 뜻 없이 한 말이에요. 다들 의사인데 형님은 주부라고 하니까 신기해서요. 하긴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리 부모님이 의사여도 공부 머리란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오빠분이 좋은 유전자를 다 물려받으셨거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딱 저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은근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묘하게 먹이는 느낌이랄까? 부모님 두 분 다 의사시고 좋은 머리 물려받았을 텐데 왜 평범한 주부로 사냐? 오빠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도 오빠보다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혼잣말 해대는데 불쾌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서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본인도 죽어라 공부해서 의사 된 거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잘 안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은근슬쩍 본인처럼 똑똑하게 아니면 어렵다는 식으로 저를 약간 무시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이고 가족들 다 있는데
괜히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게 웃으면서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받아칠까 고민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동서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와이프 공부 잘했어요. 이건 제가 보장해요. 처갓집 갔을 때 성적표도 받고 대회에서 수상한 상장도 많았거든요.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 다 의사셔서 그런가 형님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벌이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내라서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머리 좋은 거 하나는 인정한다니까요. 아마 재수 씨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내는 공부를 못해서 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예요. 의사 말고 다른 꿈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멋지죠? 남편이 웃으면서 자랑스럽게 말하자 동서는 아, 그렇군요 하면서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언뜻 동서의 표정에서 남편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마치 아내밖에 모르는 팔불출로 보는 듯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때 저희 남편이 대처를 잘해준 덕에 분위기가 산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칫했으면 어색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야기했을 거고 그럼 불쾌하게 받아들인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을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잘 나서주고 막아준 덕에 동서는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저는 남편에게 예비 동서한테 뭔가 쎄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어요. 동서의 이야기를 남편도 같이 들었으니까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본인은 그냥 별뜻 없이 말했다고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남편 역시 동서의 말이 조금 거슬리긴 했다고 하더군요. 옆에서 지켜봤을 때 동서의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하는 표정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동서의 말에 알게 모르게 뼈가 담겨 있었다고 했어요. 혹시 지금 내 아내를 무시하는 건가? 잘못 느낀 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닌데 말이란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니까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인 건가? 남편도 살짝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동서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 상상도 못하고 있던 터라 당황스러운 감정만 컸는데 나중에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아니, 인사하러 온 자리고 초면인데 예비 형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거 보통 싹수가 아니구나. 단번에 촉이 확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동서를 더욱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떤 말로 사람을 살살 건드릴까 싶기도 했고 한 번 더 은근하게 무시하던 말하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아예 초장부터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잔뜩 벼르고 있던 찰나 동서와 도련님은 결혼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갈등 상황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동서는 기본적으로 저를 보고 말할 때 특유의 사람 무시하는 표정과 톤이 있습니다. 시모나 우리 남편 서방님한테는 그런 표정 하나 없이 싹 꺼두지만 저한테는 깔보는 표정이 자주 보이곤 했어요. 저를 무시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본인과 처지가 다르다는 것. 저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가정주부고 본인은 병원에 다니는 어엿한 의사라 이거죠. 그걸 밑도 끝도 없이 드러내면서 무시하기보다는 주로 며느리로서 하기 싫은 일이 생겼을 때 저한테 미루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명절이나 시모의 생신날 또는 어버이날 이럴 때 본인은 일하느라 바쁘니까 맏며느리인 제가 알아서 다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동서, 곧 있으면 어머님 생신인데 뭐라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께 뭐 하고 싶은지 여쭤봤더니 그냥 집에서 가족들끼리 식사나 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네? 동서 일 바쁘겠지만 와서 준비하는 것 좀 거들어줄 수 있지? 어머 형님, 제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의사가 얼마나 바쁜 직업인데요. 형님 부모님이랑 오빠분 의사셔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한가하게 장보고 음식할 시간 없다는 거. 그럼 나더러 혼자 하라고? 그럼 안 돼요? 솔직히 그런 건 형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저야 밖에서 바쁘게 일하는 직장인이지만 형님은 집에서 편하게 살림하는 주부시잖아요. 저도 형님처럼 살림이나 하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네요. 환자 고치랴, 틈틈이 공부하랴, 머리가 터질 지경이거든요. 뭐 더 말 안 해도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형님이 잘 아실 테니까 어머님 생신상은 형님이 알아서 준비해 주세요. 그럼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동서는 더 이상 말하기 싫다는 듯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동서의 말대로 의사가 얼마나 바쁜 직업인지 잘 알죠. 하지만 그렇다고 말을 꼭 저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은 일 핑계 대면서 해야 할 도리를 저버리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해야 할 일을 시간을 쪼개서라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동서는 할 수 있음에도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냈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이까지 생신상 준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 제 친오빠 모두 의사고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모르지 않잖아요? 아니, 아무리 하기 싫어도 저한테 저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말하는 건 아니죠. 적어도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라면 형님 도와드리고 싶은데 일이 바빠서 시간이 날지 모르겠다. 우선 되는 대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일이 바빠서 도와드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번만 형님께서 조금 더 고생해 주시면 안 되냐. 정말 죄송하다. 다음에는 본인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도 괜찮을까 말까인데 대놓고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인 네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동서가 도와주고 싶지만 일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걸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면 제가 먼저 동서한테 괜찮다. 내가 알아서 준비해 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동서는 그런 식이 아니었으니까 괘씸함이 배가 되었고 어떻게든 부려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본인은 바쁜 의사고 나는 집에서 한가하게 살림이나 하는 주부라고 말하는 것부터 이거 아주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싶었죠. 시모에게 동서 집에서 식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했습니다. 동서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동서가 저를 도와 어머님의 생신상을 꼭 차려드리고 싶어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시모의 생신인데 못 챙겨드리는 게 얼마나 죄송하겠냐면서 그 마음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동서네가 시댁이랑 거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하도 일이 바쁘다고 하는데 동서네로 가서 식사하면 동서도 준비하는 게 조금은 수월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시모가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얄미운 동서에게 한 방 먹이려고 동서네 집에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리 서방님을 통해 동서가 몇 시에 퇴근하는지 그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놨거든요. 아무튼 시모의 생신날 우리 부부는 동서네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날 당일 동서에게 문자 한 통 남겨놨죠.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시모 생신인데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 마침 시모가 동서를 너무도 보고 싶어 하니 동서네로 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창하게 준비할 건 없고 맛있는 거 시켜 먹거나 사가겠다고 했죠. 뒤처리는 동서의 몫이지만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니 동서에게서 쏜살같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어머님 모시고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요? 이건 아니죠. 뭐가 아닌데? 뭐 문제될 거 있어?
미리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모시고 오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서방님이랑 이미 이야기 끝냈는데? 어머, 서방님이 미처 못 전했나 보네. 그리고 서방님한테 들어보니까 동서 오늘 널찍하다면서? 그럼 뭐 문제될 거 없지 않아? 널찍하긴 뭐가 널찍해요. 의사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아세요? 아무튼 저는 어머니 모시는 거 반대니까 저희 집에 절대 모시고 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걸 어쩌나? 이미 모시고 가는 길인데. 부담 갖지 말고 일 마치는 대로 천천히 와. 서방님이랑 맞춰서 같이 들어가면 되니까.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만 해도 시모한테 점수 따려고 오만 여우짓은 다 하더니 결혼하니까 세상 귀찮은 티를 팍팍 냈습니다. 아니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밥 한 끼 먹을 시간이 없나요? 거기다 본인더러 생신상 차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켜 먹거나 맛있는 거 포장해서 사간다 해도 칠색, 팔색, 오만 싫은 티를 다 냈습니다. 이날 별다른 일정 없는 거 뻔히 아는데도 바쁘다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다 댈 기세더라고요. 이걸 서방님도 느꼈는지 동서에게 전화해서 얼른 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 동서는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고 시모에게 생신 축하드린다며 마지못해서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보통은 본인 집이니까 동서가 나서서 이것저것 챙기고 움직일 법도 한데 제일 바쁜 건 서방님이었습니다. 동서는 엉덩이에 접착제를 붙였는지 의자에 딱 앉아서 떨어질 생각을 안 했어요. 시모가 못마땅해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고 서방님만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뒷정리할 때도 서방님 혼자 고생할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우리 부부가 조금 거들었죠. 동서는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느라 너무 피곤하다면서 그냥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진짜 생각할수록 얄밉지 않나요?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일지라도 해야 할 때는 할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고요. 그런데 동서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철딱서니 없는 스타일이에요. 하기 싫은 건 오만 티 다 내면서 어떻게든 안 하려고 뺀질거리고 개념 없이 이기적으로 구는 게 너무도 거슬렸죠. 그러던 중에 동서가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명절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죠. 곧 있으면 명절이니까 동서한테 연락해서 장 보는 거랑 음식 준비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하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제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명절날 친정집부터 갈 거니까 음식은 저더러 알아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저리 당돌하게 말하니까 황당해서 말문이 턱 막혔어요. 친정집에 간다고? 그럼 시댁은 언제 오게? 다음 명절 때 가려고요. 아니 그래도 명절인데 어머니께 인사는 드려야지. 서방님이랑 이야기 된 거야?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오빠도 알겠다고 할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데 어머니께 인사 안 드리겠다는 거야? 이건 아니지. 형님, 지금 저 가르치세요? 지금이 무슨 옛날 시대도 아니고 꼭 시댁에 가야 하는 법이라도 있어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별것도 아닌 일까지 다 가르치려고 하네.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아, 됐고요. 저는 시댁 안 갈 거니까 음식 준비든 뭐든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바쁘니까 이만 끊을게요. 동서는 더 할 말 없다며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은근히 돌려가면서 저를 무시하더니 이제는 하다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이 일을 남편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아니 뭐 의사면 다예요? 아무리 자기가 의사라고 해도 그렇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서방님이 더 아깝거든요. 인성으로 보나 개념으로 보나 진짜 서방님이 너무도 아까웠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저런 거랑 결혼했나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의사 면허가 무슨 마패인가요? 하늘 찌르듯 높은 콧대가 참 꼴보기 싫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반응이었어요.
뭐 사람 다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죠.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명절 연휴 첫날에 친정부터 가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을 아예 안 가는 경우는 못 봤다고 했습니다. 진짜 무슨 막장 드라마가 아닌 이상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됐으면 적어도 잠깐 얼굴 비춰서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이건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됐는지 서방님에게 바로 연락했고 동서의 말처럼 명절 연휴 때 집에 안 올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서방님은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정말 본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되물어봤으면 말 다 했죠. 저번에 슬쩍 시댁은 다음 명절에 가자는 말이 나와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좋게 이야기하고 대충 넘겼는데 그 말을 제게 했을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랑 이야기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을 통해서 동선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 일이 있고 나서 서방님이랑 동서가 한바탕 싸운 것 같더라고요. 서방님이 평소에는 정말 자상하고 동서한테 잘하는 사랑꾼입니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대쪽같이 행동하는 사람이죠. 평소에는 동서의 애교에 그냥 좋게 좋게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개념 없이 행동하니까 서방님도 슬슬 한계점에 도달한 듯 보였어요. 아무튼 서방님은 명절 때 동서와 같이 시댁에 들릴 거라고 했습니다. 동서가 아무리 막무가내여도 서방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거든요. 옆에서 딱 보면 알죠. 서방님보다 동서가 더 좋아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든 애교로 무마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서방님이 쉽게 들어주려 하지 않자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명절날 시댁에 와야 할 상황이 되었죠. 그 부분에서 성질이 나지만 서방님에게 표현할 수 없으니 제게 화풀이하고 싶었나 봐요. 글쎄 대뜸 전화에서는 저더러 명절 음식 준비를 다 하라고 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 형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형님이 아주버님께 이르는 바람에 남편이 한 소리 들어서 저한테 화냈다고요. 시댁 한 번 안 가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진짜. 아무튼 이게 다 형님 때문이니까 형님이 알아서 준비해주세요. 장 보는 것부터 음식하는 것까지 그 많은 걸 나더러 혼자 다 하라고? 그럼 바쁜 제가 해야 되나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건 형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죠. 집에서 노니까 시간 넘쳐나시잖아요. 뭐 놀아? 동서 자꾸 말 그런 식으로 할래?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발끈하세요. 우리 서로 각자 잘하는 일 하자고요. 형님은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니까 음식 준비하는 거 쉽잖아요. 저는 사람 살리는 의사예요. 그런 고귀한 손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죠. 대신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만한 대가 지불할게요. 5만 원이면 되죠? 형님 집에서 노시는데 용돈 벌이하고 좋잖아요. 동서는 고작 5만 원으로 저를 부려먹으려 들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단돈 5만 원으로 말이죠. 이쯤 되면 이게 날 우습게 여기다 못해 아주 깔보는구나 싶었어요. 능력 없으니까 돈까지 없는 줄 알았나 봅니다. 5만 원으로 저를 부려먹으려 드는 것도 어이없는데 5만 원의 용돈벌이라 생각되어 환장할 사람으로 본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날 동서한테 그동안 쌓인 감정을 다 터뜨렸습니다. 내가 그깟 5만 원이 아쉬워할 사람으로 본 거냐? 대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감히 그따위 막말을 하는 거냐고 따졌어요. 겨우 5만 원 쥐어주면서 쉽게 부려먹을 거라 생각한 게 너무도 괘씸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천방지축 무개념으로 굴 때마다 정말 기분 나빴지만 참고 넘어갔던 건 서방님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집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괜히 서방님 난처해질까 봐 어른으로서 참고 이해해 준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화를 냈고 손윗사람한테 버릇없이 구는 거 앞으로 얄짤없이 봐주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죄송하다는 말 대신 더욱더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지금 액수 적다고 짜증내시는 거예요? 1시간 시급이 얼만 줄이나 아세요? 5만 원이면 충분하죠. 형님 주부니까 음식하는 거 쉽잖아요. 쉬운 일 하는데 5만 원 받는 거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안 받는데 돈 꽤나 밝으시나 보네. 하긴 집에서 노니까 한 푼이 아쉽겠죠. 근데요, 저는 5만 원 위로 줄 생각 없어요. 왜냐면 형님 때문에 제가 시댁에 가게 생겼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저도 만만치 않게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다 책임지시라고요. 저는 분명 경고했는데 동서는 자꾸만 선을 넘었습니다. 하긴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제가 경고할 일도 만들지 않았겠죠. 동서의 뻔뻔하고 무례한 행동에 저는 참을성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크게 한 방 먹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친오빠의 찬스를 사용하고 말았어요. 의사들은 대충 몇 달이 걸치면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친오빠한테 동서에 관해 좀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기막힌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가 최근 저희 아빠 병원으로 이직했더라고요. 이건 동서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라는 하늘의 뜻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떻게 한 방 먹일까 고민하다가 동서에게 톡톡히 보여주기로 했어요. 집에서 논다고 무시했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의 배경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어떻게 보여주냐고요? 간단합니다. 명절 연휴 때 시댁에 다 모이잖아요. 저는 이날 시댁으로 저희 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모처럼 시모와 함께 식사 한번 하자고 말이죠. 그리고 음식은 당연히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미쳤나요? 동서 편하게 저 혼자 다 할 수 없죠. 서방님에게 음식 준비해야 되니까 조금도 늦지 말고 동서 데리고 빨리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동서 오자마자 진짜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온갖 잡심부름을 다 시켰어요. 물론 하기 싫은 티 팍팍 냈지만 서방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입술 대빨라와서는 대충대충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동서를 부려먹을 때부터 신나 있었습니다. 음식 준비를 대충 끝내고 시계를 확인하며 친정 부모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 시간이 되자 부모님은 양손에 시모에게 드릴 선물을 한아름 들고 오셨습니다. 시모에게는 미리 부모님께서 오실 거라고 말해놓은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시모와 친정 부모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인사 중이셨고 저는 주방에서 대충대충 성의 없이 일하는 동서를 끌고 거실로 나섰습니다. 친정 부모님 오셨으니 인사하라고 말이죠. 엄청 귀찮아하는 표정으로 마지못해 나가서 진짜 성의 없게 인사를 딱 건네다가 고개를 들어 친정아빠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그러고는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가더니 아빠를 빤히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장님? 뭐야?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왜 병원장님으로 보이지? 닮은 사람인가? 그렇다기에는 너무 닮았는데. 나를 아나요? 그러고 보니 낯이 있구만. 병원에서 지나가다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정말 병원장님이세요? 아니, 병원장님이 여긴 왜? 잠깐만, 그럼 형님의 아버님이 병원장님이신 거예요? 동서는 잔뜩 기겁하는 표정으로 저와 아빠를 번갈아가며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만족한 듯 웃어 보였어요. 이때 동서만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동서의 발언으로 시모 역시 이게 무슨 소리인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시모가 괜한 오지랖 부리니까 모르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동서의 코를 납작 눌러놓기 위해 부모님의 정체를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뭐 언제까지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모도 아실 때가 됐다고 생각됐거든요. 아무튼 모두 앉아서 식사하는 내내 동서는 저와 부모님을 힐끔거리며 계속 눈치만 살폈습니다. 전과 달리 제 말 한마디에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식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동서가 저를 슬쩍 주방 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친정부모님 들을세라 작은 목소리로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왜 이런 엄청난 비밀을 숨기신 거예요? 보니까 어머님도 모르셨던 눈치던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그래도 저한테는 말씀하셨어야죠. 같은 의사인데. 같은 의사? 글쎄,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동서 문제 많던데 나한테는 엄청 일 잘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으스대더니 실상은 그게 아니더라? 네? 우리 친오빠도 의사거든. 동서랑 같은 병원 다니고 있고. 그래서 동서에 관해 좀 물어봤어. 의사끼리는 몇 달이 걸치면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는 동서와 달리 의사로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같은 취급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 동서는 의사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보다 우월함을 더 중요시하잖아. 그리고 내가 동서한테 우리 집안에 관해 일일이 말해야 할 이유가 있나? 말하면 뭐가 달라지나 보지?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 태도가 달라지는구나. 능력 없이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노는 주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서야 내가 조금 달리 보이니? 그러게, 적당히 무시했어야지. 나 동서가 만만하게 볼 상대 아니야. 내가 너처럼 의사일 못할 것 같아? 내가 아빠 뜻대로 의사 됐으면 넌 내 밑에서 일했을 거야. 진짜 제 정체를 알게 된 동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한 표정으로 쩔쩔맸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보고 공부 잘했다고 형님보다 더 똑똑했다고 했던 말이 거짓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집에서 노는 주부라고 무시하던 동서의 코를 제대로 납작하게 눌러줬습니다. 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하면 너보다 100배 1000배 잘할 수 있다는 걸 톡톡히 알려줬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나 빼고 모두 의사인데다가 아빠가 병원장인데 5만 원에 자지우지 될 일이 있겠냐고 했죠. 얼마나 놀랐는지 동서는 눈을 쫙 내리깔고는 딸꾹질을 해댔습니다. 저는 직업 겉모습만 보고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경고했어요. 이 바닥 다 거기서 거기인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직장생활 편히 하고 싶거든 앞으로 찍소리 말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며느리로서 동서로서 할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얄짤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동서가 까부는 모습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어찌나 빠릿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달라진 동서의 행동에 남편과 서방님은 놀라서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동서는 제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말대꾸나 개념 없는 행동은 일절 사라졌습니다. 저와 시모 제 남편에게 깍듯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그런 동서가 어이없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이 웃기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지만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동서가 정말 얄밉고 괘씸했는데 이렇게나마 사람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개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고자 노력해 볼 참입니다. 그래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덜 셀 것 같아서요. 혹시라도 나중에 동서와 관련된 일이 생긴다면 추가로 사연 보낼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